네, 오늘도 수익률 리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수익률 잘 내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 네. 어떤 거 좀 볼까요? 제가 지금 아난티를 추천드렸는데 아난티가 계속적으로 이제 1월 12일 날 6,000원에 이제 매수가를 드렸는데 지금 거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난티가 저는 목표가를 10,000원 잡아드렸는데 리오프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제가 보기에는 월말 되면 중국하고 비자 협정을 할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비자 관련해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와 더불어 이제 해외 여행과 그다음에 여행 관련해서 이제 리조트 관련해서 아난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친구를 이렇게 약간 음해했긴 했는데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리조트도 한번 10,000원 돌파하면 누군가가 초대해 주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고요. 누가요? 누군가가 여기 지금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10,000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두 번째 추천드렸던 SBB테크 로봇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00원 거의 상을 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SBB테크는 제가 목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승 돌파하면서 31,850원, 2,000원대가 이제 상한가인데 그 가격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가 지금 조정 국면인데 저는 이제 목표가 2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터치를 했고요. 그 전에 18,000원대 추천드린 사람들은 60% 이상 수익이고 지금 현재 장중도 45%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 매매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NU 보도록 하겠습니다. SNU,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IT 기업, 반도체 기업이 나오면 작아져요. 왜 그러시죠? 너무 어려워서요. 뭔가 내용을 들어도 그래도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걸까 싶기도 하고. 공부 좀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일단 SNU는 네. 이름부터가 좀 공부 잘하게 생긴 회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S대. 서울 내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강점이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듯이 디스플레이 쪽의 검사 관련된 장비 업체 측정 장비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SFA 쪽의 자회사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관된 측면들이 상당히 크겠죠.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LCD 쪽에서 관련된 장비에서 점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태양전지, 반도체, OLED 2차 전지, 장비란 장비는 다 한다. 관우 아닙니다. 장비. 네, 이런 쪽에서 지금 OLED 쪽이 37%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의외로 2차 전지 쪽이 26%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그거죠. 마이크로 OLED 관점에서 이쪽에 대한 증착 장비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개발 완료했고 수주를 본격화할 현상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SFA가 지분을 37%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왜 2차 전지 쪽이 성과가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SFA가 받는 물량들을 또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 쪽의 성과도 꾸준히 낼 수 있겠다. 특히 내부 잔류가스 배출 장비 관련된 쪽에서는 또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SFA가 크면 원래 물류자동화 쪽에 강점이 있던 회사인데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SNU도 같이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의미 있는 레벨업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 좀 못 나온 업체들은 있었는데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NU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그 학교랑 연관된 회사는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네, 대표분하고 이렇게 구성분들이 다 그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시군요. 네. 자, 그럼 목표 주가를 좀 세워볼 텐데요. 4,000원 주셨어요. 네, 지금 가격 쪽에서 일단 한번 부각 받고 잠깐 쉬는 단계 쪽인데 네. 요즘에 이쪽 AR, VR 쪽이 애플에서 나온다 만다. 네. 이거 거의 예전에 DDR5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서는 또 당연히 애플이 보여준 미래와 같이 또 다른 XR 기기들도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이 컸던 만큼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 때인 약 한 4,000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NU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인텍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도 이제 오늘 약간 IT 쪽에서 다들 발굴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약간 내용이 거의 컨트롤 V, 컨트롤 C인 것 같습니다. 두 내용이 기업이. 검사 장비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SNU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제 거를 잘못 저희가 썼나? 일부러 붙여요. 이렇게 이제 약간 그런데 순서가 달라도 내용이 붙입니다. 보면 자막이 제 거랑 똑같아서 네. 내 거 잘못 쓰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 회사인데 이제 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로 하는데 이제 저기는 시총이 1,000억이고 요건 딱 2,100억 정도 됩니다. 약간 2배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이제 2022년도에 1,200억 매출에다가 222억 정도 이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인데 기본적으로 10%가 넘어가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 네. 10% 이하는 경쟁이 심하고 20%가 넘어가는 회사는 이제 적정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30%가 넘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신규 공장을 완공하면서 2,000억 캐파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FCBGA 검사 장비를 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장세가 지속 전망입니다. 요 반도체 검사 장비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200억, 2,000억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외에 OLED 2차 전지 대면 외관 검사 매출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업 2팀, 영업 3팀이 그쪽으로 하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부품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품 검사도 이제 올해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검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영이나 파크스템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이 지금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매출액 대비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파크스템이나 검사 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고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연기금이 한 8% 정도 들고 있다가 매도하면서 빠졌다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은 이제 2.7% 정도 되고요. 연기금 매수세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매출과 더불어 앞으로 그다음 반도체 검사 장비의 어떤 수주 모멘텀은 계속될 것 같으니까 현재가에서 매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는 지금 13,000원대 제가 한번 추천드렸는데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2만 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차트를 좀 시원하게 보여주셔야 저희가 스캔도 팍 보여드리고 주가 움직이면 쫙 보여드리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정말 팩트로만 승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도 좀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차트 앞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인텍플러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김윤수 대표님 한글과 컴퓨터. 요거는 제가 또 설명해 왜 주시죠. 있으니까요. 예, 뭐 한글 컴퓨터 여러분 네. 워드 아니면 한글 컴퓨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네. 워드 못 쓰십니다. 이 문서 모두 다 한글과 컴퓨터 써야 됩니다. 예, 그렇- 공무원들. 끝이죠? 네.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네. 시장에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이 네. 대표적으로 AI건 원래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네. 많이 또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요건 제가 보기엔 더 갑니다. 더 가지만 근데 좀 타이밍을 좀 봐야겠다 이미 싶어서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작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의외로 또 이제 밸류도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차원이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의 재발견이 들어오는 게 지금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컴도 그쪽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알듯이 뭐 워드, 뭐 엑셀 뭐 이 관련된 쪽만 알고 계시는데 클라우딩도 하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오피스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들이 역시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자회사에 한컴 프론틴스가 있는데 AI 합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강화해서 산학 쪽으로도 같이 연결시켜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그만큼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도 한 번쯤 들어와야 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저희가 많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제 반발매가 들어오겠죠. 반발매가 들어오는 기준 중에 하나가 PBR 기준으로 한 배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거의 역사적 PBR 하단부까지 들어왔다가 움직이는 자리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안 올라간 거 뭐 있나 네. 찾을 때 한 번쯤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14,0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다음 저항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 컴퓨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 컴퓨터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선두주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은. 네. 예, MZ 세대라며요. 네? MZ라며. 여기에서는 제가 가장 어리긴 하지만 옛날 사람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약주 마지막 종목은요.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요거 방산주 참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유가 뭐 있을까요?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뭐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저점 구간이고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제 저점이기도 하고 또 뭐 드론과 더불어 이제 뭐 안티 드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봇 그다음에 뭐 이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로만 알고 있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차트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거보다는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네. 드론 하면 굉장히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드론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정밀 유도무기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환사채랑 뭐 실적 악화가 어떤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적 악화 3분기, 4분기 실적이 300억, 380억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온기에 봤을 때 거의 2천억에 육박한 1,900억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 작년에 2조 2천억에 1,900억,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현재 1조 7천억밖에 되지 않는 펀더멘탈 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아까 교환사채라든가 뭐 실적 악화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이다,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고요.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주식은 차트보다는 사실은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그러니까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보지 않는 이유가 이제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차트만 많이 보세요. 근데 사실 차트보다는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과자 우리나라의 이제 유도무기의 거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는 지속적일 전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는 늘어날 것 같고요. 2022년부터 UAE에 수주 포함해서 11조 이상 수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미사일, 레이더, 드론, 무인 헬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추천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보면은 이제 해년마다 10%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좀 있고요. 사라져 주세요. 그거 매출액. 요거를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박스권 하단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네. 싶었습니다. 네,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 사서 95,000원까지 목표 잡아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홈페이지 보면 무인 드론, 헬기, 소형 드론, 뭐 수송용 드론 다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방호 시스템, 드론 뭐예요? 안티 드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자 장비, 아싸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그 다음에 여기 레이더 감시망. 예, 요거를 이제 너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천궁부터 시작해서 천마, 신궁, 날아다니는 것부터 해상, 육상, 지상에서 다 쓸 수 있는 무기, 대공, 유도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고 있는 무기 체계의 거의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싸 레이더. 예, 네. 우리 주가도 아싸하게 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로 제시된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95,000원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네 종목 쭉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늘 일단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도 그렇고 박준하 매니저님도 그렇고 수익률이 참 괜찮습니다. 1월 랠리 중에서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네, 오늘도 업입니다. 네, 오늘도 업이다. 시장이 네. 계속 강해요.
그죠. 아우, 뭐, 시장이 좋습니다. 뭐, 좋은데, 1월부터, 주요국의 이제 중앙은행 긴축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정책 전환, 이제 우리도 서서히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되겠다.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외국인이 지금 올해 1월 들어서 거의 5조 가까이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가 좀 되면서 금리 인상도 곧 있으며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볼 텐데 수익률 리뷰부터 하나 볼까요? 지금 보니까 와, 또 이제 올 초에 공략한 종목 이거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스트 소프트.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리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이 종목이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너무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리뷰를 하는 게 어제 또 신고가가 또 나왔어요. 네.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금 시장이 이제 좋잖아요. 그죠?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스몰캡이나 이런 성장주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뭐 한 40% 정도 수익이면 챙겨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왜? 30-40% 수익인데 거기서 흔들려봤자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 잡으면 수익률을 시장이 좋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30%, 40%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기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네, 어제는 우리가 좀 종목이 올라가서 종목을 좀 깔아놨는데 오늘 네. 좀 바로 매수해서 저점에서 쭉 가지고 가면 수익날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I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을 이용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한번 이제 편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이 13,480원이네요. 13,480원인데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최저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저점인데 이거 쭉 끌고 가셔가지고 두 자릿수 수익나길 바라고요. 정말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창사 이후에. 그래서 한번 편입을 해봤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를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하지만 AI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뭐가 필요하나요?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바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이 모바일 마케팅에 특화된 광고 마케팅 이제 기업인데 이게 바로 에코 마케팅의 아주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몸짓을 지금 불려가는 중인데 지금 국내 전체 광고 시장에서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모바일 광고 비중도 지금 40%, 50% 계속 점유를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광고 마케팅의 가장 큰 하드는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이죠. 왜 빅데이터냐면 지금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SNS 그리고 인터넷 포털 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 온라인하고 모바일상에 이 돌아다니는 이 데이터 양이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분석하느냐 여기 이제 광고 마케팅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바로 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에코 마케팅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AI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을 국내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국내 1인 온라인 광고회사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이제 성장이 계속되면서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03년도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흑자 경영에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 온라인 매체 시대가 열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려면 바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 눈길을 잡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빅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에드테크를 접목한 온라인 종합 광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불특정으로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다수를 상대로 광고했는데 이 상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당연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살 분들에게 이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서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학들의 이제 이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이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R&D 연구 인력이 거의 70%다.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여러 국내 기업이 이제 중국 내 마케팅을 좀 수행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광고 대행사가 먼저 합작을 제안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20% 정도, 상당히 고마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820억에 가까운 현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보율도 한 5,700%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죠. 올해 실적이 나오게 되면 포가 한 8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인데, 보통 마케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포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0 이하라는 것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5% 정도. 대주주나 국민연금이나 물량에서 한 60% 정도 넘어요. 그래서 유동 물량도 좋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벌써 3, 4년 전에 1,000억에서 올해 매출액이 3,600억 정도 이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3년 전에 37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실적, 이제 작년이죠. 2022년 곧 나올 건데 620억. 어닝 서프라이즈도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00억에서 올해 500, 작년에 549억까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끌고 가면서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이 이 종목은요. 그죠? 뭐 갑자기 급등해서 20, 30% 주면 한번 차익실현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저점에서 우리가 지금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하는 구간 지금 현재 1단, 2단, 3단, 4단에서 저점 확실하게 잡아주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계속 수익을 이제 발생할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121선 구간이, 그죠? 121선 구간이 간격을 좁혀가면서 이제 22선을 오늘 딱 크로스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 그래서 저기도 못 봐도 단기간에 저는 봐서 한 20% 이상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라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에코마케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는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